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일 울프입니다. 다시는 못 볼 고점이니 지금이라도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ETF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많이 상승한 섹터로는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가 있습니다. 일단은 선물 인버스 2X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아직은 우리나라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고, 매크로 환경을 또 봐도 이거는 이 단기적인 하락이 아닐까, 그냥 어떻게 보면 환경에 따른 그런 조정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이 선물 상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선물 하락에 2배로 투자하는 상품이고, 이 주가의 추세를 보면 단기 바닥에서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 추세, 이 ETF 가격 그런 추세가 있잖아요. 그런 하락 추세의 저항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들어오고 있다면 매도를 일단 해보고 좀 관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이 코스피 하락 이제는 빠진 만큼 빠졌죠. 이제 버티거나 좀 버티기가 좀 지치거나 또 반대 매매가 좀 나온다면 또 추가적인 이 선물 상품이 또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인버스 2X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환경은 그래요. 그래서 제한적인 것이다 라는 게 저희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발세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수와 매도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주가의 추세라는 것은 모든 주가는 이제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추세를 그려나가는 게 바로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이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현재는 바닥에서의 단기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인버스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지수가 그렇게 하락만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는데 언제까지 더 돌파를 할 수 있을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금 관망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거래대금을 보면 이제 거래대금이 약한 증가가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큰 거래대금이 이제 오지는 않았고, 자, 레포트에 좀 보면 이제 설정 이후에는 많이 떨어졌죠.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초 지수와 시장 ETF의 시장 가격 종가를 비교해 보면 서로 반대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퓨처 상품에 대한 일별 수익률 마이너스 2배를 추적하는 ETF고요. 만약에 지수가 1% 하락하면 ETF는 이제 2배가 상승이 되게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 매월 이제 롤 오버를 해요. 선물 만기일 전에 이제 차월물로 이제 교체를 함으로써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 선물 상품이다 보니까 연 보수가 0.64%입니다. 비싸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분배금은 없고요. 이 구성 종목을 보면 두 가지 상품이 좀 들어가 있죠. 하나는 코덱스 인버스 상품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퓨처 상품 12월 만기 상품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알아봅시다. 자, 코덱스 인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200에 대해서 숏 포지션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퓨처 상품으로 마이너스 3계약, 그러니까 숏 포지션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4개 정도의 계약이 좀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선물은 이제 인베스팅닷컴에서 좀 갖고 왔는데, 코스트 선물에 대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물 상품 자체는 이제 롱이냐 숏이냐. 근데 지금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선물 상품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 환경에 크게 흔들리는 한국 시장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 환경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외부 환경에 따라서 대형주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규제도 있고 미중 분쟁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인플레이션 이슈나 미국제 10년물 금리 상승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흔들리고 있죠. 높은 환율,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제 10년물 금리 상승, 또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중간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포지션에 좀 많이 휘둘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 2X 상품은 반드시 단기적인 관점에서 짧게 포지션을 가진 것을 추천을 하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2023년 1월까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본다면 그냥 인버스 상품은
언제까지나 매수 같은 걸 하지 마시고 그냥 관심 있게 그냥 참고만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번 주에 많이 상승한 섹터로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희 코멘트는 대한민국의 K 컨텐츠 그리고 오징어 게임으로 뻗어 나가자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컨텐츠가 좀 부각이 됐어요. 2차전지 YG 2차 좀 오타인데 YG 2차전지 테마 지수를 이제 추정하는 건 아니고 미디어 컨텐츠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르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바다가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스튜디오 드래곤 순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CJ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 있죠.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인 우상향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 ETF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니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의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면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가격은 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마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제 고점에서 팔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저점에서 또 사고 싶어하고 고점에서 또 물린 사람도 계실 거고 시간이 지나면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탈로 또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코스피 200 선물의 하락에 2배로 투자하는 상품이고 현재 주가는 바닥에서의 단기 급등을 했으며 하락 추세의 저항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